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8년 8월 24일 금요경마 경마 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현장 속보라는 게 입에 배가지고 현장 속보라고 하겠습니다. 8월 24일인데도 아직도 덥습니다. 내일 모레 태풍이 온다고 그러죠. 내일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오든지 모레도 하여튼 비라도 좀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비가 그리운 때가 올여름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비가 그리운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강타는 경마에서 사실상 딱 2개를 한번 제대로 된 적중을 만들어 드렸는데, 사실 지금 앞으로 이제 계속 시행이 되는 경마가 여러분들이 옛날처럼 옛날에 그 머리에서 그 잔재를 없애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의 경마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문가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갖고 매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다적중을 베이스로 깔고 가면서 승부처에서 제대로 된 적중이 나와야만 대승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어떤 대승의 공식이에요. 근데 그게 요즘 경마가 그게 쉬운가요? 저배당을 맞추려고 그러면 저배당에 몰두를 해야만 저배당이 맞춰지는 거야. 요즘은 3배, 4배짜리도 그렇게 맞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 몰두를 하고 매진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야만 3배, 4배짜리가 단통으로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두뇌라는 것이 한쪽으로만 발달하는 거지 양쪽으로 발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 그러니까 빨갱이를 맞히는 소수경마를 하는 친구들은 빨갱이만 맞춰요. 그러면 빨갱이를 맞추어서 돈을 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지. 배팅을 하는데 많은 돈을 배팅을 해야 된다고. 그랬을 때 지면은 어떻게 돼? 고배당을 하는, 중고배당을 하는 배팅가보다 약 2~3배가량 돈을 더 많이 잃어요. 이겼을 때는 어때? 조금 이겨. 왜? 아니 4배짜리에다가 얼마를 때려야지 200만원을 먹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때려야 되잖아. 그러면 그런 돈을 먹으려고 했을 때 희생을 각오를 해야 된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요즘 4배짜리 맞히는 거나 40배 맞히는 거나 피부로 여러분들이 빨갱이라고 느껴서 그게 쉬운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실제로 돈을 담그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려워요. 어렵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배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 그 4배짜리 거 누가 못 맞히냐? 아니야. 4배짜리를 맞히려고 본인이 배팅을 하면 어려워. 반대로 이 빨갱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40배짜리에 돈질을 얼마나 들어가냐? 그것도 틀린 얘기예요. 계속 돈질을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계속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사람이 나중에는 체감하는 게, 왜 사람이 좋은 차를 타려고 그래? 좋은 차를 타면 200km 가까이 운전을 해도 100km 정도밖에 느끼는 게 100km 속도밖에 못 느낀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안정감이 있다고 느끼니까 좋은 차를 타는 거야. 그러면 T코나 이런 거 타면 어때? 완전 탱크 가는 소리를 하잖아. 이런 소리 나잖아. 그러면서 100km만 달려도 엔진이 터질 것 같은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후달려서 이거 못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빨리 못 달리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감으로 느끼는 온도가 여러분들이 빨갱이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또 돈질을 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나만 죽나? 딴 사람들은 다 빨갱이를 보고 있으니까 빨갱이가 된 거 아니야? 나만 죽냐? 딴 사람도 같이 죽지? 경마는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돈을 따는 건데 같이 죽자 그러면 뭐로 경마를 해? 그냥 어디 가서 고아원에다 돈 갖다 줘요. 왜 경마를 해? 아니 그럼 좋은 소리나 듣지. 경마하면 어떤 소리 들어? 아유 저 새끼 노름꾼이야. 이런 소리 듣는다고. 그런 소리 들을 바에야 나는 노름을 안 한다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내저로 다른 사람이 낚시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등산 좋아할 때 내 취미는 난 경마하는 게 좋아. 치매도 안 걸리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거기에서 희열을 느끼고 그거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풀려. 나는
그러니까 나는 또 그런 갬블이 좋아. 나의 성격에 맞아. 그런 사람들은 경마해야죠. 그러려면 제대로 하라는 얘기야. 앞으로 경마는 빨갱이를 맞춰서 이길 수 있는 경마가 아니에요. 하루에 딱 한 경주를 맞추는 일주일에 딱 한 경주를 맞춰서 이기는 경마를 해야 돼. 기다리고 인내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돈을 딸 수가 없어. 개뿔도 모르면서 옛날 경마하면서 2만원 주고 문자 신청해가지고 가족중을 못 해준다고 나는 그런 분들 보면은 물론 공짜로 하는 거 아니니까 네가 2만원 값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요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쉬운 게 경마가 아니라는 거지. 최선을 다해도 잘 안 되는 게 경마야. 마찬가지야. 인생을 사는 거랑 똑같아. 경마도. 인생이 열심히 살았다고 무조건 다 떼부자가 되게 있고 누구나가 다 정치인이 되게 있고 누구나가 명예를 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 소확행이라는 말을 제가 벌써 몇 주 전에 한 것 같은데 작은 거에서 행복이 있다고 그랬잖아. 소소한 행복이. 그런 말을 했듯이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꿈을 꾸되 내가 어떤 식으로 내가 경마를 이길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한 꿈을 꿔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대도 않는 희망을 갖고서 경마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경주로도 일주일에 이길 수 있는 그런 인내심과 테크닉을 키우지 않는 이상 요즘 경마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갬블이야. 그야말로 갬블이야. 지금 경마는 그야말로 갬블이고 선진국 경마야. 선진국 경마 뭐가 선진국 경마야? 로또야, 로또. 로또처럼 맞히기가 힘든 게 선진국 경마야. 왜 그래? 내저로 가니까. 이게 노름이 아니고 내저로 가니까 로또가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평균 배당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맞히기는 점점 힘들어. 그래서 경마로 해서 떼부자가 된 사람이 없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만의 대승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또 노하우를 키워라. 이게 오늘의 강타의 서두의 말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몇 번이 간다 뭐가 간다보다 훨씬 중요한 얘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강타는 지난주에 딱 2개 갖고 이겼다고 개소리 나발을 불었어요. A급 첫 번째 승부처에서 부산교차 2경주였어요. 일요일날. 아이스레그와 8번 시티온을 모두 자르고 배당마의 11번 베가온을 강력한 축마로 선정을 한 뒤 2번 파인파워를 강력하게 때려서 복승 28.2배, 쌍승 81.7배, 쌍복 단통으로 맞춰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겼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 갖고 이겼다고 하기가 뭐하니까 하나를 더 맞췄어. A급 중매인 승부인 부산교차 4경주 제대로 된 중배당 적중이란 제목으로 이것도 단통으로 맞힐 수가 있었는데 9번 스텔스의 7번 아들의 축제 복승 50.0배 쌍승 100.6배예요. 이거는 쌍을 못 맞췄어. 7을 아델의 축제를 대가리로 놓고 때렸기 때문에. 그런데 7, 9가 원래는 단통이었거든. 그런데 9가 연투를 그동안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본예상에도 얘기했지만 연투한 흔적이 없어서 전략만 성격이 마필이라서 이번에 안 올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능력은 우수하지만 방어로 가져간다. 반주력으로 가져간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처음엔 7구였는데 능력으로는 7구거든. 7을 대가리 봤으면 9까지 봐줘야 되는 건데 그거를 반주력으로 한 게 천생의 한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2개 경주만 갖고서 지난주에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는 못 이겼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전 이겼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50배짜리에다가 2만원만 때렸어도 100만원이야. 그리고 예를 들어 방어니까 10만원 갖고 해도 2만원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6만원, 2만원 깠을 거 아니야. 내가 최저치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야? 그게 100만원이잖아. 50배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28배니까 거기에다 6만원을 깠으면 얼마야? 6, 8에 48, 6, 22, 160만원이야. 그러면 260만원이야. 그러면 저한테 예상을 들으시는,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300만원을 갖고 했으면 40만원 잃었었는데 잃지는 않았어. 왜? 저배당 대끼리를 맞게 맞춰도 잃었고 또 중배당을 맞췄기 때문에 잃지는 않았어. 요것만 갖고 260이 되니까 나머지 경주에서 40을 복구를 못했을 리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마라는 것이 딱 2개만 갖고도 일주일 경마를 이길 수 있고 한 경주로만도 일주일 경마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경마의 묘미고 또 경마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게임의 어떤 재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경마를 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빨갱이 경마 뭐 다 적중하겠다고 난리치고 뭐 예를 들어서 3, 4배짜리에다 다 박아라 5배짜리에다 다 박아라 이거밖에 없다. 이거 가는 말이다. 개나발 부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그렇게 경마가 그 사람대로 입대로 그대로 그게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이병 처리가 돼야 되고 그 사람이 우리나라 갑부가 돼야 돼. 그러면 경마 배팅 갑부가 나와야 돼 우리나라에서. 요즘은요 유튜브로도 막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돈을 벌던 간에 많이 버는 사람은 물론 세금을 두들겨 맞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세금 다 나와요. 배팅에서 돈 따면 그 다음에 소득세 다 나와.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다 밝혀지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 돈을 딸 것 같으면 방송 매스컴 탈 수 있어. 나는 경마를 떼부자 됐다. 5대 갑부다. 연봉이 예를 들어서 20억이다. 나는 경마로만 해서 20억을 번다. 그러면 그 사람 예상가 해야지. 그 사람이 예상가 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은 돈 더 벌지. 바로 그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돈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만 벌면 되는 거야. 그거 거저 벌었나? 공부해서 벌었잖아. 그거 노하우잖아. 아니, 그 주식하는 애들이 잘못하면 쪽박이요. 잘하면 대박이야. 연봉을 예를 들어서 그 친구들은 한 20억씩도 받을 수 있잖아. 주장만 잘하면. 거기에 대한, 그 상여금 같은 게 나오니까. 그런데 못하면 어떻게 돼? 그냥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평생 노가다 뛰고 살아야 돼. 공부해가지고 평생 대가리만 주면 뭐해? 평생 노가다만 쾌인돼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어. 재생불능. 그런 게 바로 인생의 이 자본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제 얘기를 들으셨어야 돼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경마하겠습니다. 개소리 잡소리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이번 주 이제 월말 경마로 시행이 되는데요. 출전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서울 경마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리고 편성은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은근히 어려워요. 그리고 쉬운 경주도 있는데 쉬운 경주보다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가 쉽게 느껴져. 들어오니까 쉬운 거지 실제로는 안 쉬운 거야. 공부를 안 하면 쉬운지 어려운지도 몰라. 다 쉬워 보여. 오두막은 다 잡아놓으니까. 근데 그건 피부로 느낄 뿐이라니까.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안 쉽다니까. 자, 그래서 은근히 까다롭고 배당도 좀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제주 경마는 4개 경주 중에서 2개가 재밌고 2개는 맞출 수 있는 경주예요. 자, 부산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정을 합니다. 어렵고요. 3번 영원 챔프입니다. 조인건이가 주행검사도 받았고 또 데뷔전까지 기승을 하고 있는 1억원짜리의 고가의 마필입니다. 스피드감은 조금 부족해요. 그렇지만 파워 및 기수의 부조에는 상당히 잘 따르는 모습이고 잠재력도 있어 보여. 그러면 주행검사를 끝내놓고 조교를 훈련을 실시했는데 훈련 때 걸음이 지난번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그러면 3번 영원 챔프는 잠재력은 있어 보이니까 만에 하나 이변이 발생을 하거나 총력 승부를 한다면 3번 영원 챔프도 될 수는 있다. 그러면 실질적인 능력만은 누구냐? 바로 8번 BK 은호가 이번 경기에선 실질적인 능력마예요. 근간에 꾸준한 경기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도
선취인연모두 재상승의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8번 BKU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올 수 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근히 지저분합니다. 5번 특별무대입니다. 이게 인기만으로 좀 팔릴 것 같은데, 요거는 왠지 모르게 이번에 승급전이거든요. 이번에 승급전에 1000m의 첫 도전. 그런데 추임력이 원체 괜찮으니까 안 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일 것 같은데, 오면은 대가리 올 수 있겠죠. 오면은 대가리가 올 수가 있겠는데, 이 제주마 같은 경우에는 늘어난 100m가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다가 연속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연속 상승된 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존의 추임력이 원체 우수하기 때문에 이번 경시에 안 될 이유는 없지만 반대로 늘어난 거리에 따른 불안 요소도 안고 있기 때문에 대가리로 팔린다면 저는 5번은 자르고 싶은 마필이야. 오히려 7번 월드보스라는 마필이 조금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7번 월드보스를 대가리로 인정을 하고, 반대로 강력하게 인기만을 팔릴 5번 특별무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한번 자르고 승부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부산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근히 까다롭고 지저분한 경주입니다. 5번 탐나 멘토입니다. 항상 성장마 편성이나 신마 편성은 딱 봤을 때 눈에 띄는 말이게 완전히 그겁니다. 그런데 딱 봤을 때 이번 교시 걸음을 쫙 하고 늘려낼 수 있는 놈이 있다면 승부처로 가져가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번 경주 그런 말이 안 보여요. 그래서 콧구멍 파기를 했어요. 5번 탐나 멘토입니다. 근간 3번의 경주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고, 이번에도 선취인연모두 재상승의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5번 탐나 멘토는 피리 배팅권에 난처를 시키게 되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보고 싶다. 자, 다음은 2번 무적비트입니다.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조정을 거치는 모습이고,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고 이번에 선취인연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 2번 무적비트도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이면 분명하다. 자, 그래서 5번 탐나멘토와 2번 무적비트는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딱 3마리 갖고 할 생각이에요.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4번 우월성입니다. 능력으로만 놓고 오면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얘가 대가리 같지가 않아. 이번 경기에서는 얘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고 싶지가 않고, 다른 마필을 대가리로 놓고 때려보고 싶은 경주예요. 그래서 은근히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는데, 이번 편성에선 4번 우월성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어떤 말을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소스를 받아가지고 이 경주에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말을 받았어. 2마리를. 근데 하나 바치고 가고 싶어. 그러면 4번 우월성을 바치고 가는 거야. 왜? 얘가 없대. 없다고 해도 얘가 안 듣고 가는 거야. 왜? 끌려올 수도 있으니까. 물론 안 간다고 그러면은 안 사는 게 맞겠지만, 그래도 능력상은 대가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본 막건이라는 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배당을 배팅할 때도 던지는 막건이 있듯이 저배당을 배팅을 해도 던지는 막건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본이라는 거야. 그게 기본을 사갖고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4번 우월성이나 마필은 필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봐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병과 이두를 강력하게 단통으로 때려서 중고배당 단통 내지는 작실배당 단통, 이렇게 노려볼 수 있는 제주 2경주 제대로 된 준메인 승부처다. 멋지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3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9번 타임스백입니다. 대가리가 누구냐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대가리가 누구지?
그럼 일단 최고 능력을 보여준 놈은 9번 타임스펙이야.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능력을 보여주며 근간의 행보는 그렇게 좋지 않아. 하지만 패턴적으로 봤을 때 선취인 연무도 재상승의 여지를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충분한 가능성은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9번에 대해서는 뭐 회의적인 면회를 갖고 있지 않고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고로 9번 타임스펙을 강하게 읽어주면서 딱 두 방으로 때리고 맞히는 선에서 첫 번째 승부처를 멋지게 야물딱지게 대한민국 최소 구멍으로 한번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두 방 때려 받쳐. 사실 구멍수가 많으면 저는 예상가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4구멍 5구멍 맞춰가지고 개지랄 떨지 말라고 그래. 그거는 지 강구하기 위해서 예상하는 거지. 경마패는 이미 대져 있는 거야. 그 예상을 듣는 순간에 대져 있는 거야. 그냥 이미 죽어 있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환수를 이길 수가 있어. 뭐를 이길 수가 있어. 그런데다 자기 생각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 뭐였어요? 자기가 천재야? 왜 남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자기가 그러면 자기가 무조건 이겨줘야지. 기본적으로 그런 놈들은 보면은 대끼리는 받치고 가요. 그걸 예상이라고 하고 있는 거. 그러면 이렇게 맞으면 적중이고 이렇게 맞으면 배당이야? 아우 쌩나가지. 지만 약은 거지. 지만 약은 거야. 그러니까 호구는 누구야? 그런 예상을 듣는 팬이 졸라 호구야. 이미 대져 있다니까. 시작도 시작! 대졌어! 끝! 이거야 그냥 끝! 대졌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대진 경마라니까. 장기적으로 하면은 완전 대졌어. 단기적으로 하면 뭐 어쩌다 잘 돼가지고 이길 수도 있겠지. 그런데 장기적으로 하면 거의 뭐 국립묘지 안착 완료. 과거 완료. 진행형도 아니야. 과거 완료. 이미 대져 있으니까. 자, 제주 상경주입니다. 4번 백록천지. 근간에 꾸준하게 경기력 상승을 보여주고도 강한 상대를 만나면서 입상에 실패를 하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 편성에선 군계 일학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4번 백록천지는 강하게 읽어주고 5번 성불신동인데 요것도 한 번은 올 것 같은데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선행을 간다는 모를까 선행을 못 가면 조금 불안한데 따라가도 요즘은 되니까 5번 성불신동은 이번에 세게 보는 마필. 자, 다음은 부산 4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부산교차에서 2개 제대로 맞춰가지고 대승을 했으니까, 승리를 했으니까 대승은 아니지. 2개 맞춰놓고 그 2개만 맞힌 거 아니에요, 저. 그런데 내가 2개만 맞춰서 이겼다는 거지 2개만 맞힌 거 아닙니다. 중배당 같은 거 몇 개 맞췄어요. 근데 이제 승부처가 아니니까 광고거리를 안 삼는 거지. 왜? 내가 바보야? 내가 잘 맞힌 게 있는데 왜 그런 적중을 올려가지고 잘 맞힌 적중을 희석을 시키냐고. 좀 그렇게 안 해요. 자, 이번 4경주에서는 2번 통일한국이라는 마필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일단 데뷔전에서나 주행검사 때는 빼어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난번 데뷔전 때도 선행을 가서 부러졌어요. 부러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4월 27일 날 경주를 하고 지금 17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데뷔전 때 체중이 좀 많이 빠졌었거든. 그러니까 체중 체크를 꼭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런데 체중이 만약에 480대나 485, 뭐 490 이렇게 나온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괜찮게 봐요. 이번 통일한국은. 그래서 이번에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시 인기만으로 판일의 1등은 가감하게 자르고 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승부처를 멋지게 한번 붙어볼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요번 경기는 사실상 누구를 충만해 놓고 또 누구를 단통으로 때리고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지난번 경주 때 강타가 멋지게 적중에 성공을 해드렸던 3번 동백동산입니다. 당시에 같이 입상에 성공을 했던 10번 대한항제하고 같이 출전을 이번에도 하고 있는데 동반 입상의 가능성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3번 동백동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하게 보고 있고, 여기에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마필은 근간에 거의 쓰레받기처럼 바닥을 쓸고 다니는 놈이 하나 있는데 그 놈을 단통으로 때릴 거예요. 1번 장백기상 강타의 마번에 없습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이번 메인 승부처 역시도 작심배당 A급으로 해서 강력하게 때려볼 수 있는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부산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3번 킹무브와 6번 타임인디, 요 두 마필의 선정 가능성이 은근히 높은데 누가 선행을 갈지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3번 킹무브도 선행 갈 수 있고 6번 파워인디도 선행을 갈 수가 있는데, 둘 다 땡땡으로 동반 입상의 가능성 솔직히 조금 희박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3번, 6번은 이번 경시 핵심적인 마필이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강타의 충만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부산 6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1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부산제 6경주 1차 메인 승부처입니다. 누가 판결되나? 9번 뉴잭스 윈이란 마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아마 좀 팔릴 것 같은데, 건강경시 꾸준하게 경기력 상승을 보여주다 지난번 승급전에서 선취인 연무도 동반 하강을 하면서 철저하게 조정을 거쳤던 마필이에요. 굉장히 경주력 상승 행보가 좋은 마필이고 적정 시점에 철저하게 조정을 거쳐서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다시 한번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9번 뉴잭스윙 같은 마필은 강력하게 노려봄직한 마필이면 분명하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뭐 당연히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입상 가능 거절력인데, 요 마필은 저는 방어 반주력 막권으로만 읽어줄 거예요. 자, 그래서 배팅권에 뺄 수 있는 마필은 절대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강타만의 충마, 강타만의 단통만을 갖고 제대로 된 중급배당 단통으로 때려볼 수 있는 부산 6경주 1차 메인 승부처 멋진 적중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강타가 뭘 잘했어요? 부산경마 잘했죠. 이번에도 부산경마 잘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산제 7경주입니다. 여기서 이제 개나발 좀 야부리 한번 까고 갈게요. 이제 제가 원래 속살이 굉장히 많이 쪘고 살이 좀 쪘어요. 근데 요즘 이렇게 제가 보시면 살이 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운동을 하고 좀 식이요법으로 이제 살을 빼려고, 뱃살을 좀 빼려고, 맨날 앉아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등산도 좀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뱃살이 빠지니까 이 몸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헬스를 많이 해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헬스를 해보니까 살이 빠지면서 이게 이제 근육으로 이렇게 되니까 몸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이제 단단해지기는 했지. 굉장히 단단해지고 이제 필요한 것만 있고 뱃살도 이제 계속 빠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몸이 또 작아지니까 좀 왜소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얼굴도 작아지고 몸도 작아지고. 근데 건강하긴 한 것 같아요. 그냥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몸을 쫙 이렇게 뱃살을, 이 비계살을 이제 완전히 빼놓고는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먹어가지고 조금 살을 조금, 뱃살을 확 빼놓고, 이제 배 근육까지 좀 이렇게 어느 정도는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좀 많이 먹으면서 다시 이제, 살을 근력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마른 거는 저는 원치 않거든요. 그런데 좀 말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좀 먹으면서 했나? 근데 먹으면 뱃살이 안 빠지잖아. 일단 뱃살을 빼야 되는 게 난 1차적인 목표. 뱃살을 치니까 합병증이 올까봐 저 겁이 나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막 당뇨 같은 거 올까봐 다리 근력 운동 엄청 해요. 등산도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그냥 그 헬스를 하면 거의 이 허벅지하고 발, 종아리 이런 운동을 많이 해요. 제가 자전거도 많이 타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운동을 많이 하는데 뭐 다리는 사실 이렇게 뭐 하루아침에 막 튼튼해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축구 선수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그런 거 꾸준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그렇게 하니까 살은 빠지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부산 7경주 3번 비카브레이드입니다. 뭐 1억 2,500만원짜리인데 이렇게 끝내지는 않겠죠. 뭐 아주 센 것 같지는 않은데 또 19점 마방이고 계속 만들어 왔으니까 당연히 세게 보고 싶고요. 10번 아치나레입니다. 이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능력도 괜찮고 또 지난번에 경기력 상승을 이끌어냈는데 이번에도 한 번 더 선전을 할 수도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마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8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 경마 준맹이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3번 승자본색이에요. 얘는 때려 죽여도 대가리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는 지난번 경주 때 기본 순발력을 발휘해놓고 종반 뚝심을 발휘하면서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 전에 몇 등 했나 봐요. 10등 했어요. 그러면 이 마필의 능력은 사실상 직전 경주 이전에는 아주 빼어난 능력은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물론 나쁘지는 않았어. 나쁘지는 않았는데 저는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조정 하강된 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어느 정도 하강된 전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인 마필이라서 단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충만은 물론 아니고. 그래서 이 마필은 방어권 전력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마필을 설명했을까요? 당연히 인기마니까. 얘 대가리 놓고 때리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강타만의 대가리는 따로 있고 단통도 따로 있다. 자, 다음은 부산 9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 경마 2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루이 암스트롱 이러면서 뭐 있잖아요. 루이 암스트롱 이렇게 재즈 음악 같은 거 이러면서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나팔 같은 거 있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재즈 음악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왜? 또 나팔 소리가 옛날에 듣기 싫고 꼭 군대 막 그런 거 빵빵 이런 게 듣기 싫었어. 근데 나이를 먹으면 그런 게 왠지 우는 것 같아. 색소폰은 운다 뭐 이렇듯이 막 우는 거, 기타도 울고 뭐 다 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갱년기가 오면 갱년기라는 뜻을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갱년기가 좀 온 것 같아요. 괜히 어쩔 때 막 성질나고 괜히 어쩔 때 막 서글프고 그리고 아무 얘기도 아닌데 나 혼자 상처받고 막 이럴 때가 있어. 그래서 내가 갱년기인가 보다. 이럴 때 실수할까봐 친구들한테도 실수할까봐 친구들을 웬만하면 제가 안 만나요. 왜 그러냐면 편하다고 실수할까봐. 근데 그 친구들은 갱년기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조금 제가 그래요. 근데 친구들도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평소에 함부로 안 하는 친구인데 말을 막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갱년기가 안 왔으면 그 친구들이 이해 못했을 거야. 그런데 이게 내가 갱년기로 와보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게 갱년기구나 이런 생각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갱년기인가 보다. 50대 좀 넘으면 오는 것 같아요. 사춘기처럼 오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언제 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자, 4번 신계백입니다. 요마필은 지난번 경주 때 부족한 선행력을 끌어내면서 선입전개를 하고 종반 탄력이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면서 아쉽게 3착을 차지하긴 했지만 경주력에 나름 상승을 보여준 3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는 조정 하강의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은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충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4번 신계백은 단통으로만 때리고 자, 이번 2차 메인 승부처의 강력한 축은 따로 있다.
그 마필을 놓고 중급배당 단통으로 멋지게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지 10경주로 넘어갑니다. 로카드 세븐. 지난번 경주 때 승급전에서 살포시 조정을 거치면서 연속 입상에 실패를 하긴 했지만 현재 갖고 있는 잠재력 측면으로 보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으로 보나 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능력 측면으로 봤을 때 3번 로카드 세븐은 대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선행을 누가 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8번 블랙사파이어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3번 로카드 세븐과 8번 블랙사파이어 두 마필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지 11경주 부산 끝장 승부처입니다. 옛날에는 UCC를 하면서 이렇게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싫었어. 그런데 지금은 또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그놈이 부지런하니까 듣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놈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게 제 목적이니까 거기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없어요, 이제. 이번 11경주는 인기마들이 불안 요소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어느 놈이 인기를 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승급전을 치르는 7번 서강대로 같은 마필도 상당히 좋게 봅니다. 이 서강대로는 사실 예전에 굉장히 셌다가 지구 한 바퀴를 돌면서 계속적으로 조정을 거친 뒤에 급하강을 한 뒤에 또 한 번 연속 상승을 보여주다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다시 한 번 또 조정을 거치면서 지난번 입상 자체가 경주력이 급하강을 하는 가운데 1구원의 입상이기 때문에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무궁무진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마필도 오문식 마방이 아니었으면 아마 상당히 더 뛸 수 있는 마필인데 갔다 안 갔다 개지랄을 하다 보니까 말이 요모양 요건이 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뭐 하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7번 서강대로는 이번 경주시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방어권 전력이라도 필히 안고 가야 된다. 자, 인기마가 있던 불안한 경주이기 때문에 작심 배당까지도 가능한 끝장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강타가 준비한 UCC 방송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멋진 대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